나는 평생 화해를 미덕으로 배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과 조직을 이끌며 그리고 수많은 배신을 견디며 깨달은 진실은 달랐다. 인생과 경영에서 진짜 평화는 관계를 되살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 진짜 평화는 거리에서 온다. 사람들은 화해를 마치 만능 열쇠처럼 여긴다. 악수를 나누면 모든 것이 풀리고 사과 한마디면 신뢰가 돌아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는다. 시간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으로만 만들어진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억지로 복구하려는 시도는 종종 더 큰 균열을 낳는다. 나는 젊은 시절 관용을 힘으로 착각했다.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라 믿었다. 배신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도량이라 여겼다. 그러나 회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 관용과 자기 희생은 다르다. 한 사람의 실수를 감싸는 것과 조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개인의 감정은 용서로 정리할 수 있지만 구조의 신뢰는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 무너진 구조 위에서는 어떤 성과도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은 묻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느냐고. 나는 답한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다. 그러나 화해는 구조의 문제다.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한다. 나는 수없이 용서했다. 그러나 화해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이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선택은 복수가 아니다. 자기 존중이다. 신뢰가 무너진 사람과 다시 손을 잡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과 같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경영을 하며 나는 파트너를 선택했다. 밤을 새워 전략을 짜고 위기를 함께 넘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등을 돌렸다. 그때의 고통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믿음이 깨졌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신뢰는 관계의 뼈대다. 그 뼈대가 부러지면 살을 붙여도 걷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배신한 파트너와 다시 거래하지 않았다. 법적 문제는 명확히 정리했다. 개인적 원한은 내려놓았다. 그러나 재계약은 없었다.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끝이 두렵기 때문이다. 익숙한 불행은 낯선 평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진다. 사회의 시선도 작용한다. 관계를 정리하면 냉정하다는 낙인이 찍힌다. 무엇보다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한다.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주저함이 상처를 반복하게 만든다. 나는 오랜 시간 이 주저함을 경험했다. 그러나 한 번 깨닫고 나니 선택은 분명해졌다. 끝내야 할 관계는 끝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다. 리더십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준을 낮추는 순간 조직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배신해도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메시지는 독이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를 흔드는 선택에는 단호했다. 이것이 책임이다. 리더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준이 분명할 때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화해를 이렇게 정의한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다. 화해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마음에 남은 분노와 원망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사과나 동의는 필요 없다. 내가 내 마음의 족쇄를 끊는 순간 화해는 완성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경계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계. 이 경계가 없는 용서는 또 다른 상처를 부른다. 이 원칙은 인생에서도 같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 역할을 다한 인연은 보내야 한다. 거리는 포기가 아니다. 보호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 배웠다. 그러나 배운 뒤로 삶은 훨씬 단순해졌다. 불필요한 갈등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됐다. 진짜 중요한 사람과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평온은 그렇게 찾아왔다. 이제 나는 묻는다. 당신은 화해를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둘은 다르다. 화해는 함께 있는 것이고 평화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쉬워진다. 용서는 하되 화해는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당신의 평온이어야 한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능력보다 먼저 보는 것은 태도였고
성과보다 앞서는 것은 신뢰였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왜 한 번의 배신으로 모든 문을 닫느냐고. 그러나 나는 안다.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평화는 사라진다는 것을 인생과 경영에서 기준은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어야 안이 안전하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도 침범으로 변한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착각한다. 참고 이해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성숙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달아간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늘 경계 상태에 놓인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소모한다. 그 상태는 평화가 아니다. 감시다. 감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관계도 나 자신도 지치게 된다. 나는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미움은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것과 다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감정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기준은 낮출 수 없다. 기준을 낮추는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인간은 구조에 반응한다. 경계가 없는 곳에서는 행동이 느슨해진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 다시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배신을 개인의 실수로 덮어두면 조직 전체는 그것을 규칙으로 받아들인다. 말로 아무리 원칙을 강조해도 실제 행동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개인적 관계보다 구조적 신뢰를 우선하기로. 그 결정은 때로 외로웠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조직을 지켰다. 리더의 평온은 조직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은 불안해진다. 사람들은 용서를 말할 때 따뜻함을 떠올린다. 그러나 나는 용서의 진짜 가치를 차가움에서 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움, 기준을 지키는 차가움이다. 용서는 마음의 정리다. 상대를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 이후에 필요한 것은 명확함이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용서는 다시 족쇄가 된다. 나는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 역할을 다한 관계, 그리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다. 첫 번째는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감사로 보내야 하며, 세 번째는 결단으로 정리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끝내야 할 관계를 붙잡고 보내도 될 관계에 집착한다. 그 혼란이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평화는 상대가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준을 세울 때 찾아온다. 그 기준은 단순하다. 그 관계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답이 불안이라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직감은 감정이 아니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판단이다. 그 판단을 무시할수록 상처는 반복된다. 나는 이제 선택을 미루지 않는다. 미루는 동안 비용은 커진다. 시간, 에너지, 존엄이 함께 소모된다. 결단은 아프지만 지속되지는 않는다. 반면 미루는 고통은 작아 보이지만 끝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단호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냉정이라 부른다. 나는 명확함이라 부른다. 명확함이 있어야 평온이 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인 뒤 삶은 단순해졌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해졌다. 만나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정리됐다. 그 결과 나는 더 많은 것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얻었다. 집중력, 안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만이 평화를 가진다. 이것이 내가 늦게 배운 두 번째 진실이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과 성과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을 잘 다루면 성과는 따라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태도는 성과를 망친다는 사실을. 거리를 두지 못하는 리더는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판단이 흐려지면 기준이 낮아지고, 기준이 낮아지면 성과는 반드시 무너진다.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실패로 여긴다. 관계를 끝내면 패배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경영의 본질은 선택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가 조직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선택을 미루는 순간 조직은 잡음으로 가득 찬다. 잡음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집중을 방해한다. 나는 배신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적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른다.
전쟁은 비용이 크다. 대신 나는 그를 주변부로 옮겼다.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았다. 중심은 신뢰로 채워야 한다. 신뢰가 없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순간 모든 결정은 의심받는다. 의심이 쌓이면 속도는 늦어지고 속도가 늦어지면 경쟁에서 밀린다. 거리두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애매함이다. 함께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조직은 불안해진다. 불안은 창의성을 죽이고 책임을 흐린다. 나는 애매함을 가장 경계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다시는 같은 기준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신호. 그 신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돼야 한다. 행동만이 기준을 만든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단호하면 사람이 떠나지 않느냐고. 나는 말한다. 떠날 사람은 떠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남느냐다. 기준을 지키는 조직에는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는다. 그들이 조직의 뼈대를 만든다.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밀도는 높아진다. 밀도가 높아지면 조직은 작아도 강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 하면 자신을 잃는다. 자신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끌려다닌다. 그 결과 하루가 끝나도 피로만 남는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만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흐트러뜨리는가?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분명했다. 흐트러뜨리는 관계는 줄여야 했다.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다. 책임이다. 나와 조직을 지키는 책임이다.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가까움 때문에 원칙을 흐리면 그 피해는 더 크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래서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숙을 이해와 인내로만 정의한다. 그러나 성숙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결단이다. 이해했기에 물러나는 결단, 인내했기에 끝내는 결단이다. 이 결단이 없는 이해와 인내는 자기 기만으로 변한다. 나는 더 이상 자기 기만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빨라졌고 마음은 가벼워졌다. 성과는 집중에서 나온다. 집중은 정리에서 나온다. 정리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불필요한 일도 정리하지 못한다. 나는 관계를 정리하며 일을 정리했고 일을 정리하며 방향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조직은 더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덜 흔들렸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거리를 두는 용기는 차가운 성격의 산물이 아니다. 깊은 책임감의 결과다. 인생과 경영에서 이 용기를 갖는 순간 비로소 성과와 평화는 함께 온다. 이것이 내가 경험으로 배운 세 번째 원칙이다. 나는 평생 원칙을 많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다. 원칙을 말로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이해를 구하고 예외를 요구하고 사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원칙은 사정으로 흔들리면 더 이상 원칙이 아니다. 한 번의 예외는 기준을 낮추고 낮아진 기준은 반드시 다음 예외를 부른다. 그렇게 조직과 인생의 질서는 무너진다. 리더의 가장 큰 유혹은 설명이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기준은 흐려진다. 나는 결정을 내리면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졌다. 불만은 감수했다. 오해도 받아들였다. 원칙을 지키는 대가는 언제나 있다. 그러나 원칙을 잃는 대가는 더 크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렇게 단호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느냐고. 나는 안다. 상처는 생긴다. 그러나 상처를 피하려다 기준을 잃으면 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단호함은 관계를 아프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애매함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병든 관계는 오래 지속되며 그만큼 많은 것을 앗아간다. 시간, 신뢰, 존엄까지. 나는 원칙을 세울 때 항상 질문했다. 이 결정이 지금은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선택했다. 단기적인 평온보다 장기적인 존엄을 택했다. 장기적인 존엄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결국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조직에서도 동일하다. 오늘의 인기보다 내일의 신뢰가 중요하다. 인기 있는 결정은 쉽다. 박수도 받는다. 그러나 인기 없는 결정이 조직을 지킨다. 불편한 결정을 피하는 리더는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혼란을 남긴다. 나는 혼란을 가장 경계했다. 혼란은 속도를 늦추고 책임을 흐리며 방향을 잃게 만든다. 인생에서도 원칙은 필요하다. 모든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면 하루하루가 소모된다. 원칙이 있으면 선택은 빠르다. 빠른 선택은 에너지를 아낀다. 에너지가 남아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수를 줄였다. 줄인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소음이었다. 그 결과 삶은 더 또렷해졌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외롭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떠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나 그 공백은 오래 가지 않는다. 원칙 위에는 반드시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은 적다. 그러나 강하다. 수가 아니라 밀도가 성과를 만든다. 이것은 수치로 증명되지 않지만 결과로 증명된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다. 밤에 조용히 하루를 돌아볼 때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다면 그 결정은 옳다. 원칙은 나를 제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보호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끝없는 설명의 늪에서, 반복되는 상처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한다. 원칙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켜냄이 쌓일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한때 신뢰를 감정으로 이해했다. 가까워지면 쌓이고 멀어지면 흐려지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경영과 인생을 오래 경험하며 깨달았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자산이다. 자산은 관리해야 한다. 방치하면 줄어들고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는다. 특히 한 번 깨진 신뢰는 수선의 대상이 아니다. 교체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약이라고, 노력하면 회복된다고. 그러나 신뢰의 세계에서는 다르다. 신뢰는 반복된 일관성 위에서만 작동한다. 배신은 그 일관성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 무너진 구조 위에서 다시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는 감정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위험하다. 위험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 비용은 대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 나는 신뢰를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했다. 첫째는 기회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신뢰가 아니라 기회를 준다. 작은 책임, 작은 권한으로 시작한다. 둘째는 검증이다. 시간이 지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셋째는 확장이다.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더 큰 권한을 맡긴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았다. 건너뛰는 순간 감정이 기준을 대신한다.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신호가 있다. 작은 약속의 파기, 사소한 책임 회피, 불분명한 보고. 많은 이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 오래 봐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문제는 커진다. 관리되지 않은 신뢰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진다. 나는 신호를 기록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제대로 믿기 위해 관리하라는 말이다. 관리되지 않은 신뢰는 맹목이 된다. 맹목은 판단을 마비시킨다. 나는 판단이 마비되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다. 리더의 판단이 흐려지면 조직은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조직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제자리에 맴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라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숙이다. 모든 관계에 같은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신뢰의 깊이에 따라 거리와 기대를 조절해야 한다. 깊지 않은 신뢰에 깊은 기대를 얻는 순간 실망은 필연이 된다. 실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다. 나는 기대를 줄이면서 냉소적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스스로에게 기대를 걸었다. 내 기준, 내 선택, 내 책임에 집중했다. 그때부터 관계는 가벼워졌고 결정은 빨라졌다. 신뢰를 회복하려 애쓰지 말라. 관리하라. 관리할 수 없는 신뢰는 내려놓아라.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태도가 당신을 오래 지켜준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남는다. 구조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평화를 가진다. 이것이 내가 5번째로 배운 원칙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게 된 뒤 비로소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기대는 종종 눈을 가린다. 우리는 기대한 만큼 해석하고 바라는 만큼 합리화한다. 그 결과 사실보다 감정이 앞선다.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실을 감정으로 덮을 때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커지고 실망이 커질수록 판단은 흐려진다. 기대는 책임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는 말을 신뢰와 혼동한다. 그러나 기대는 상대에게 부과하는 짐이다.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를 얻는 순간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불균형은 반드시 갈등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 단순한 구조를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기대를 관리하기로 했다. 기대를 낮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췄다. 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다.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 말로 약속하는 사람, 그리고 침묵으로 회피하는 사람. 기대는 첫 번째 부류에만 걸었다. 두 번째에는 검증을, 세 번째에는 거리를 두었다. 이 기준은 냉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 덕분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졌다. 감정이 줄어들자 판단이 빨라졌고, 판단이 빨라지자 실행력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 두느냐고. 나는 믿음을 결과에 둔다. 결과는 변명하지 않는다. 결과는 꾸미지 않는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인다. 패턴이 보이면 미래가 예측된다. 예측이 가능해지면 위험은 줄어든다. 경영이든 인생이든 위험을 줄이는 것이 곧 평화를 키우는 일이다. 기대가 낮아지면 인간관계가 차가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다. 기대가 낮을수록 관계는 단순해진다. 단순한 관계는 오래간다. 서로에게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기대를 낮춘 뒤 상대의 작은 성실을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됐다. 그 성실이 반복될 때만 기대를 조금씩 올렸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안전하다. 실망은 대개 그럴 줄 몰랐다에서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 수 있었다. 신호는 있었다. 다만 기대가 그 신호를 덮었을 뿐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호는 선명해진다. 말의 결보다 행동의 반복이 보이고 약속보다 습관이 보인다. 습관은 바뀌기 어렵다. 그래서 습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나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나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았다. 대신 기준을 세웠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정했다. 기대는 흔들리지만 기준은 남는다. 기준이 남아있으면 실패해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명료함이다. 명료해지면 감정은 잔잔해지고 판단은 정확해진다. 정확한 판단 위에서만 성과는 반복된다. 나는 이 단순한 원칙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나 받아들인 뒤 인생과 경영은 훨씬 안정되었다. 기대를 낮출수록 나는 더 멀리 볼 수 있었다.